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함성득 교수와 임형백 교수 간의 영수회담 물밑 접촉. 이 논란이 계속해서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비선 라인이 없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침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죠. 용산과 협의하고 진행한 게 전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선 라인은 없다 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한민수 대변인도 이게 비선 라인 얘기겠죠. 내용 자체가 회의에서 거론된 게 없다. 이거는 또 비선 라인이 없다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비선 라인 얘기가 거론된 게 없다는 거지 비선 라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한민수 대변인이 얘기한 건 아니다. 근데 언론에 보면 또 이재명 대표 측 관계자 코멘트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임혁백 교수를 메신저로 인정한 바가 없다. 메신저를 자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반면에 함성득, 임혁백 두 교수는 기자들한테 자기들이 특사가 맞다. 함성득은 윤석열 대통령의 특사, 임혁백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특사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죠. 자, 정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아무도 메신저로 인정한 바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대충 이런저런 얘기를 마치 자기들이 대리인 양 해서 주고받고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한국일보 기자한테 가서 사실은 우리가 특사였다. 대리인이었다라고 하면서 둘이 나란히 사진 찍고 인터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내지는 거기서 얘기했던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대선에서 될 만한 사람을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라든지 총리를 추천해달라. 중도 성향의 어떤 사람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 같이 골프 회동도 하고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 이런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과연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가 아무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추인이 없이 자기들끼리 그냥 머릿속으로 얘기해서 이거를 주고받을 수 있을까 과연?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궁금해하는 대목이고 명확하게 아직까지 드러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용산과 이재명 대표 측에서 부인하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메신저 맞다 이렇게 지금 인정을 하는 이런 묘한 상황이 불거졌습니다. 저는 다소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이 말에 상당한 정도의 어떤 팩트는 있다고 봅니다.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가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메신저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내가 특사 임명장 이런 건 아니죠. 그러나 한번 타진을 해봐라 라는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메신저를 자처하고 나선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내용이 또 너무나 구체적이고요. 조건들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팩트로 뒷받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유력 단수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있고 나서 갑작스럽게 원희룡 이름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왜? 원희룡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에서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배제한 것 아니냐. 충분히 그 시점상으로 보면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인 정진석 의원, 아시다시피 2027년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함성득 교수와 임혁백 교수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게 하나의 근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임혁백 교수 말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함성득 교수하고 본인이 이제 이른바 대리인 메신저로서 협의를 시작한 거는 4월 17일이고 그 다음에 영수회담 성사를 위해서 서로 얘기를 나눴던 것은 4월 1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했다고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에 이재명 당 대표실에서
이재명, 이명백, 함성득 세 사람이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확인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민주당 대표실이니까 아마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확인된 내용이다. 그러면 만약에 용산과 이재명 대표처럼 만약에 이 그 메신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다, 물밑 접촉이. 그러면 그날 4월 19일 그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영수회담 전화를 받고 나서 그날 저녁에 모였던 3자 회동은 그럼 과연 뭐냐? 여기에서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의 존재는 과연 뭐냐, 그러면? 그냥 교수로서 그 자리에 참석했냐? 이재명 대표 측 전략회의에 참석한 거냐? 그렇게는 보이지 않는다. 함성득 교수가 여러 차례 얘기한 걸 종합해보면. 그러면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냐? 이재명 대표가 왜 여기서 비선 라인을 배제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용산과 왜 주파수를 맞췄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왜 주파수를 맞췄을까? 자, 첫 번째, 아마 이런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비선 라인을 인정하다 보면, 본인도 인정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뭔가 거래를 한 듯한 인상. 이거는 윤 대통령으로서도 치명적이지만 이재명 대표한테도 별로 그렇게 좋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결국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 두 개를 거쳐서 협상을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천준호 비서실장한테 볼 낯이 없죠. 그러면 천준호 비서실장은 실질적으로 껍데기였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기의 리더십을 확립하고자 했던 부분. 그래서 비공식 라인은 아예 부인을 하는 거죠. 이런 거, 그거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서 만약에 비공식 라인을 인정했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훨씬 더 곤혹스러운 위치에 처할 겁니다. 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원천적으로 부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실에서 인정을 해버리면 그러면 이제 용산과 이재명 대표 간 또 무슨 진실공방처럼 국면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비선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밀실 이런 접촉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이재명 대표한테 우호적인 입장을, 제스처를 보낸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용산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앞으로는 저런 식의 물밑 접촉도 전혀 시도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또 한 번 이재명 대표한테 뒤통수를 맞았네? 이런 판단을 하게 되면 용산은 용산대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전략을 앞으로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약간 두둔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주파수와 자기가 딱 맞춰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생각과는 달리 믿을 만한 구석도 있다. 저는 그런 판단을 유도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 판단을 유도한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아,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와 뭔가 비밀 얘기를 할 수 있다 하는 신뢰를 조금은, 신뢰가 생기도록 하는 어떤 정치적인 전략. 이재명 대표가 저는 고도로 그런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비선 라인을 덮어주는 거? 그거는 절대 아니다. 전략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앞으로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는 자기가 이번 비선 라인 논란, 그 다음에 지난번 그 4월 29일 영수회담을 통해서 용산 대통령실을 충분히 주무를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비선 논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는 것. 이것이 앞으로 용산을 뭐 이런저런 식으로 이제 본인 표현으로는 뭔가 주무르는데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이제 저의 분석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뭔가 용산을 요리할 만하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략적으로 덮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은 자,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전략을 충분히 간파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 내일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될 텐데 이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물론 공식적으로는 이런 이제 비선 라인을 아마 부인할 겁니다. 하고, 자, 그러면 앞으로
2차 영수회담을 할 것인가? 그런 데에서 이재명 대표 측의 전략을 얼마나 읽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대단히 중요하게 되고요. 제가 아침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을 불안한 시선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 지지층, 여기에도 답을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 당분간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관계는 긴장 관계가 될 수밖에 없고, 이재명 대표의 전략을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충분히 간파를 하고 난 뒤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의 그 정치적 수, 여러 가지의 테크닉, 이런 데에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다.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선 라인 부인에 발맞춰 준 것, 이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뢰를 좀 쌓았다, 이렇게 판단했다가는 큰 오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